안녕하세요, 방구석월가입니다. 오늘은 건설업계의 테슬라, 건설업계의 애플로 불리는 기업, 컨셉에 맞게 워크자켓에 포크레인 장난감을 놔두었는데 눈치채셨나요? 바로 캐터필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흔히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중장비 업체 회사입니다. CAT 로고 달려있는 포크레인 덤프트럭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3년 전부터 이런 중장비 트럭이 자율주행으로 다니는 게 믿으시십니까? 최근에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엄청 핫하죠. 캐터필러는 테슬라보다 앞서 자율주행을 도입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전세계 공사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장비 굴삭기 이런 게 기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써야 되거든요. 기사님들 다 불러야 되고 수소문 해야 되고. 근데 자율주행으로 되면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인건비도 덜 부담스러울 것이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캐터필러를 더욱더 이용을 하려고 하겠죠.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이런 대박 회사가 심지어 트럼프 수혜주이기도 한데 바로 기업 분석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테슬라만큼 혁신적인 주식이 또 있구나, 매수를 해야 될지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기업인 캐터필러는 1925년에 설립된 이후로 강력한 기술과 혁신적인 제품 라인업을 통해 글로벌 중장비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가총액은 250조 원 정도 되고 세계 1등 중장비 기업입니다. 통상 건설업계는 보수적이고 발전이 거의 없다는 이미지를 깨순 회사로 자율주행 기술까지 접목하여 건설업계 전 자동화를 꿈꾸는 회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건설 현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기란 어렵겠지만요. 캐터필러의 매출 구조는 이렇습니다. 크게 4개의 파이프라인으로 구축되어 있는데요. 건설산업, 에너지수송산업, 광업산업, 금융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건설산업입니다. 전체 매출의 35%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포크레인, 덤프트럭, 불도저, 로더 등 우리 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중장비 제조 및 판매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 가보시면은 CAT, 캐터필러 로고 박힌 포크레인하고 불도저 이런 류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캐터필러의 매출의 41% 차지하는 에너지 수송 산업입니다. 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소, 해상, 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엔진, 발전기를 제조 및 공급합니다. 세 번째는 광업산업입니다. 전체 매출의 17% 정도 차지하고 있고 광물, 채광을 위한 장비를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네 번째는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금융입니다. 매출의 5% 정도 차지하는 금융은 고객들에게 장비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출, 빌려주는 임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장비를 판매도 하지만 건설 현장에 투입될 때 리스 비용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렌탈이죠. 지역적 매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회사답게 북미 쪽 매출이 50%, 반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 22%,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21%, 나머지 9%는 중남미 매출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전체 매출, 판매, 그리고 배당, 현금 흐름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출처는 캐터필러 본사 홈페이지에서 따왔습니다.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매력적인 부분은 배당도 꾸준히 지급해왔고 증가해왔습니다. 코로나 시즌에도 배당 지급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기업 이제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겠죠.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 기대치 이하였습니다. 주가는 410달러를 찍고 12월 13일 기준 380달러대로 내려왔다가 12월 18일 피가 낭자할 때 358달러까지 찍고 지금은 촬영일 기준 12월 26일 살짝 반등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수혜주입니다. 트럼프 공약 중 전통 인프라에 신경을 쓰겠다는 건데요. 노후화된 미국 인프라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티모어 교각 붕괴 사건, 그리고 앞으로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과 LA 올림픽, 세계적인 국제 이벤트가 있기에 미국 전체 노후화된 인프라를 갈아엎을 때이긴 합니다. 노후화된 인프라는 미국의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주주환원입니다. 실적 발표 후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였고 현금 보유도 증가하므로 건설경기 불경기를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현금을 넉넉하게 보유하면 배당금 지급할 때도 압박이 덜 되겠고 경기 민감주의인 만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세 번째는 글로벌 건설 경기 바로미터입니다. 캐터필러의 고객은 건설회사죠. B2C가 아닌 B2B로 기업 대 기업으로 중장비를 사고 팝니다.
어떻게 개인이 포크레인 굴삭기 이런 것들을 사겠습니까? 저는 그냥 준다 해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거절할. 실적 발표나 리포트 나오는 걸 보면 글로벌 건설 경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자료를 참고하면 북미 지역은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이 7% 하락했고 유럽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동 건설 경기가 좋아서 감소된 유럽 매출을 상쇄했다고 똔똔을 친 거죠. 유일하게 남미 쪽이 5% 정도 성장하였는데 이는 브라질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럼 아시아 쪽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아시아 쪽에 살고 있으니까 부동산에 민감하신 분들도 보면 좋겠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좋아들 하죠. 아시아 쪽은 7%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10톤 이상 굴삭기 시장 수요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앞으로 아시아 쪽 건설 경기는 좋게 보지 않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 경기도 안 좋을 확률이 높다고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건설 현장이 많아야 중장비가 투입이 많이 되고 많이 판매가 되면은 매출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한 가지 더, 기술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바로 북미 지역 건설 경기는 좋지 못했다. 매출이 7% 하락했죠. 하지만 데이터 센터, AI 관련된 인프라 시설에 투입이 많이 되고 있다고 리포트를 동시에 냈으니까 이것도 한번 기술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고 있구나. AI 관련된 인프라 쪽에 많이들 힘을 쏟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년치 주가를 보면 45% 정도 상승했습니다. 많이 올랐죠.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전통 인프라 건설 쪽 수혜를 받는 업종이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자율주행도 해왔고 최근에는 원격으로 사무실에서 굳이 현장을 나가지 않더라도 공사 작업이 가능하게끔 발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이죠. 이러한 호재들이 많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받고 1년 전부터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았나 싶네요. 이렇게 보면 분명 좋은 회사임에는 틀림없는데 경기 민감주다 보니 다소 보수적으로 바라봐집니다. 특히나 B2B 사업이기에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 건설회사 일감도 없을 것이고 건설회사가 중장비를 안 사거나 안 빌리면 캐터필러한테는 악재이기도 한 것이거든. 하지만 즐겨찾기를 해놓고 아니면 다만 한 주 정찰병이라도 이 기업에 대해 연구를 해보면 넓게 보면 건설 경기를 알 수 있고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인지 안 좋아질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경기 민감주다 보니 경기 침체나 불경기가 오면 주가 하락을 피하기란 어려워 보여서 해지 수단으로 필수 소비재도 같이 투자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필수 소비재 중 지금 지켜보면 좋은 주식 바로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